예. 예,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운동성 일주 연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그립 방법이라든지 그립 종류라든지 방법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립의 종류와 그립별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립은 바벨 접는 그립과 이런 머신을 접는 그립에 대해서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요. 먼저 바벨 프리웨이트를 접는 그립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립은 오버그립과 언더그립이 있습니다. 자, 오버그립은 회내그립이라고 합니다. 자, 손을 엄지손가락이 기준해서 엄지손가락이 안으로 보이는 그립을 회내그립 내지는 오버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을 위에서 이렇게 잡는 방법을 오버그립 내지는 회내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손이 다 밑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을 언더그립 내지는 엄지손가락이 밖으로 갔기 때문에 회외그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 컬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언더그립을 주로 쓰게 되고요. 내지는 이 상태에서 어깨 운동, 밀리터리 프레스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오버그립을 쓰게 되죠. 두 종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립의 간격에 따라서 와이드 그립, 내로우 그립이 있습니다. 자, 와이드 그립은 넓게 잡는 그립인데요. 예를 들자면 벤치프레스를 할 때 일반적으로 가슴 운동에서는 본인의 어깨 넓이보단 좀 넓게 잡는 방법을 와이드 그립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운동하게 되겠죠. 와이드 그립. 또 내지는 자, 밀리터리 프레스는 약간 어깨 넓이 간격으로 했는 어깨 넓이 간격으로 운동하게 되는데요. 비하인드 넥 프레스 할 경우에는 와이드 그립 넓게 잡아서 이 상태에서 어깨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와이드 그립이고요. 어깨가 아프다. 그리고 와이드 그립이 이용될 때는 풀업을 할 때 대개는 기본적으로 와이드 그립을 쓰게 됩니다. 자, 와이드 그립을 이용해서 풀업을 할 수 있고요. 자, 풀업에서는 와이드 그립 풀업도 있지만 내로우 그립 풀업도 있어요. 자, 간격을 좁게 잡은 상태에서 좁게 잡고 언더 그립으로 해야 돼요. 자, 언더 그립, 내로우 그립, 풀업. 이렇게 해서 내로우 그립이 쓰이고요. 또 내로우 그립이 쓰일 때는 자, 벤치프레스에서도 와이드 그립 벤치프레스가 있지만 내로우 그립 벤치프레스가 있어요. 자, 내로우 그립 좁게 잡고 해서 벤치프레스 하게 됩니다. 자, 내로우 그립 잡게 되면은 팔꿈치가 아래로 가고 손이 모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슴 운동이 아니고 삼두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로우 그립은 이런 방법으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내로우 그립 보시면 내로우 그립 풀다운이 있습니다. 자, 풀다운은 대개는 와이드 그립을 많이 쓰는데 간혹 내로우 그립으로 인해서 견관절의 신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립을 좁게 잡고 언더 그립을 잡고요. 항상 등 운동 내로우 그립 할 때는 언더 그립을 이용해서 내로우 그립을 써야 돼요. 이 상태에서 당기고 하나씩
그립도 그립 간격이 있기 때문에 내로 그립, 언더 그립을 이용해서 운동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중립 그립, 뉴트럴 그립이 있어요. 예, 이거는 자 손바닥이 마주보게 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 이런 로우 머신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이 지금 마주보고 있죠. 마주본 상태에서 갖다가 당기고 이렇게 내로 그립은 내로 그립 그리고 뉴트럴 그립은 머신 로우 할 때 쓰이고요. 그리고 뉴트럴 그립이 쓰일 때는 또 하나 있어요. 해머컬. 일반 덤벨 컬 내지는 바벨 컬은 이 그립이 언더 그립 내지는 회의 그립으로 운동하는데, 해머컬 같은 경우에는 중립 그립, 뉴트럴 그립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건 어디 운동이죠? 이거는 상완 이등 운동이 아니고 자, 팔 바깥쪽에 있는 상완근 내지는 상완 요골근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썸리스 그립이 있어요. 썸리스 그립은 이렇게 바라면 엄지손가락을 움켜쥐는 게 아니고 엄지손가락까지 위로 가게 해서 이렇게 잡는 게 썸리스 그립이에요. 그래서 이런 등 운동, 특히 당기는 운동 있죠? 당기는 운동 할 때는 뉴트럴 그립을 잡을 수도 있고 오버 그립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 같은 경우에는 바가 돌아버리기 때문에 놓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꽉 잡아줘야 되는데, 머신 같은 경우에는 바가 돌지 않죠. 돌지 않기 때문에 뉴트럴 그립으로 이렇게 걸쳐준 상태에서 걸쳐놓고 운동하는 거죠. 볼게요. 이렇게 오버 그립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장비 같은 경우에는 바가 돌지 않기 때문에 엄지손가락까지 위로 걸쳐줘서 이렇게 내 손가락으로 걸치는 것보다 다섯 손가락으로 걸쳐주는 게 좀 더 그립의 힘을 잘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썸리스 그립은 특히 등 운동, 당기는 운동할 때 많이 쓰이는 거예요. 다음 리버스 그립이 있어요. 리버스 그립이 아니고 얼터네이트 그립이 있어요. 얼터네이트 그립은 그립의 방향을 한쪽은 언더 그립, 한쪽은 오버 그립 이렇게 엇갈려서 잡는 게 얼터네이트 그립이에요. 자, 예를 들자면 특히 무거운 중량을 들 때, 데드리프트 같은 거, 데드리프트나 내지는 뭐 그런 바벨 로우 할 때, 가벼운 중량에서는 좀 찍어주세요. 그냥 오버그립을 잡고도 충분히 내가 전환에 그립의 힘을 이용해서 충분히 운동이 가능한데요. 중량이 무거워지면 바가 돌기 때문에 그립이 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주동근, 이쪽 백근요, 뭐 힙이라든지 햄스트링, 척추 기립근 운동을 할 때 무겁게 해야 되는데 가벼운 중량에서는 괜찮습니다. 근데 무거운 중량을 들게 되면은 이게 놓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넣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오버그립으로 운동을 해볼게요. 지금 손을 보시면 그립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립이 풀려버리죠. 풀려버려요. 내 등에 힘은 남아 있는데 전환이 풀려서
운동을 못하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스트랩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스트랩이 없다 하면 이렇게 얼터네이트 그립을 걸어주게 되면은 양쪽으로 이제 돌지 않고 이렇게 다 고정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중량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심차네요. 자, 그립이 안 풀리죠? 예, 이렇게 해서 얼터네이트 그립은 무거운 중량을 할 때 이용해 주면은 좋습니다. 근데 단점은 얼터네이트 그립을 쓰게 되면은 이게 한 손은 오버글, 한 손은 언더그립 되어 있으면은 어딘가 미묘하게 어깨 쪽에 쓰이는 근육이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세트 할 때는 손을 이렇게 하고 다음 세트 할 때 손을 방향을 바꿔줘서 돌아가면서 해주는 게 양쪽 근육 발달에 이제 그런 불균형을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자, 스탠스 간격에 따라서 운동이 되는 그런 효과, 부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특히 다른 운동보다도 데드리프트나 스쿼트 할 때 그 스탠스 간격을 다양하게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 스탠스 간격에 따라서 운동되는 부위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스쿼트 같은 경우에 자, 네로우 그립 스탠스가 있고 일반적으로 스탠다드 스탠스가 있고 와이드 그립 스탠스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스탠다드 어깨넓이에서 발끝이 약간 바깥쪽으로 벌린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근육 간격이고요. 기억 안 나시죠? 자, 와이드 스탠스 스쿼트는 발 간격을 넓게 해서 한 스쿼트인데요. 이게 스모 스쿼트라고도 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고관절이 내전이기 때문에 자, 고관절을 내전시켜주는 근육은 자, 대퇴 안쪽에 있는 내전근이에요. 이렇게 운동하게 되면은 주로 내전근이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로우 그립 스쿼트가 있어요. 자, 네로우 그립 스쿼트는 발을 거의 모은 상태에서 이렇게 운동하게 되는데, 자, 네로우 스탠스 스쿼트는 이거는 대퇴 바깥쪽 운동이 많이 되긴 하는데, 자, 네로우를 하게 되면은 허리에 부담이 많이 커져요. 그래서 스쿼트는 네로우 그립이 아닌 네로우 스탠스로 별로 안 하고 일반적으로 스탠다드 내지는 본인이 내전근을 부탁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와이드 스탠스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데드리프트에서도 일반적으로는 스탠다드 스쿼트로 이제 데드리프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스모 데드리프트가 있어요. 스모 데드리프트는 좀 더 많은 중량 컨트롤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스탠스가 좁게 되면은 허리가 많이 굽어져야 돼요. 허리를 펼 수가 없어요. 상체를 세울 수가 없어요. 상체가 세워지겠죠. 그래서 허리의 부담보다도 척추 기립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와이드 스탠스 데드리프트 하게 되면은 스모 데드리프트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은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내려왔다가 올라오죠. 상체를 세워버렸기 때문에 척추 기립근 등 쪽에 힘은 별로 안 들어가요. 그러면 어디 힘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스쿼트처럼 하체 대퇴에 힘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거는 이제 파워리프팅 선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중량을 많이 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웨이트 보디빌딩식 데드리프트에서는 와이드보다도 스탠다드 데드리프트를 많이 선호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웨이더 훈련 원칙 중에서 웨이더 훈련 원칙은 뭐냐 하면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어떤 정형화 시켜서 훈련법을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웨이더 돌아오셨는데 조 웨이더라는 분이 이 운동 세트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 세트법에 의해서 운동이 되는데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게 피라미드 세트예요. 피라미드 세트가 가장 기본이 되고 많이 쓰이는 그런 운동법이에요. 그래서 피라미드 세트는 첫 세트에는 가벼운 중량으로 횟수를 많이 하고 그 다음 세트부터는 중량을 높여가면서 하는 운동이 피라미드 세트법이에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맨 첫 세트에는 가벼운 중량으로 워밍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 운동 차원에서 가벼운 중량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 세트에는 가벼운 중량으로 약 한 25회 정도 워밍업을 하고 관절을 풀어주고 몸을 풀어주고 무거운 중량을 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30회 했다고 칩시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휴식 시간은 세트 사이 휴식 시간은 약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쳐주게 됩니다. 쳤다고 칠게요. 자, 그 다음 얘를 올려서 무게를 올렸으면 그만큼 횟수를 줄이는 게 아니고 횟수를 많이 하고 싶어도 많이 못 하겠죠. 그래서 20배 정도 했다고 칠게요. 다음 무게를 올려서 3세트부터는 반복 횟수를 약 한 15회 할 수 있는 15RM이라고 하죠. 내가 최대한 끝까지 했을 경우에 15회를 겨우 할 수 있는 중량을 달고 운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RM 뜻이 뭔지 아시죠? 자, RM은 레피티션 맥시멈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15RM이면은 내가 15번 했을 때 힘이 남아도는 게 아니고 내가 겨우 끝까지 했을 때 15회를 겨우 할 수 있는 중량, 그거를 15RM이라고 해요. 자, 물론 가볍지만 겨우 15회를 반복했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무게를 좀 더 올려서 자, 그 다음부터는 3세트부터는 내 본중량으로 운동하는 거예요. 자, 본중량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근육 사이즈 발달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중량인 약 한 7, 8회에서부터 12회 사이, 7, 8RM에서 12RM 사이로 하는 게 내 본중량이거든요. 자, 무게는 가볍지만 예를 들어서 처음 보이는 거예요.
좀 더 무거워졌죠? 우차차차 우차. 더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내가 8회를 겨우 반복했다고 할게요. 예. 네, 이번에는 컴파운드 세트에 대해 설명할게요. 컴파운드 세트법은 한 부위에 두 가지 운동을 휴식 없이 연속으로 하는 방법이 컴파운드 세트예요. 이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근육에 대한 자극을 좀 더 강하게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보자들은 그냥 피라미드 세트법으로 하는데 이제 중급자 이상 고급자들은 이런 여러 가지 고난도 세트법을 이용해서 운동하게 되면은 더 좋은 자극을 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세트법을 안 쓰고 그냥 일반 단일 세트, 피라미드 세트 있죠?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예를 들자면 디프를 먼저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 반복까지 갔다고 할게요. 그래서 반복이 안 되면 내려놓고 휴식 없이 바로 덤벨 뭐 프레스를 해도 되고 덤벨 플레이를 해도 되고 어떤 운동이든지 가슴 운동 한 가지 더 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플라이 끝까지 한다고 합시다. 자, 이런 방법이 컴버 세트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엔 트라이 세트법이 있어요. 자, 트라이 세트법은 한 부위에 세 가지 운동을 연속으로 쉬지 않고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컴파운드 세트보단 그런 자극이나 힘이 더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벤치 프레스를 내가 최대 반복 힘이 닿을 때까지 해요. 예. 가볍지만 내가 최대 반복을 했다고 칠게요. 자, 내려놓고 그 다음 덤벨 플레이를 합니다. 마찬가지 지금 내 힘이 닿을 때까지 최대 반복까지 했다고 이렇게 가정할게요. 가정하고 내려놓고 쉬지 않고 바로 이번에는 덤벨 프레스를 진행할게요. 이렇게 하니까 무게가 가벼워도 지금 가슴에 자극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이 방법은 힘들어서 초보자들은 할 수 없어요. 저희 세 가지 연속을 하는 게 트라이 세트법이고요. 그 다음에 자이언트 세트법이 있어요. 자이언트 세트는 한 부위에 네 가지 이상, 네 가지든 다섯 가지든 여섯 가지든 네 가지 이상 연속으로 하는 게 자이언트 세트법인데요. 자, 세 개 하고 네 개째 해볼게요. 그 다음 머신. 자, 지금 그럼 트라이 세트까지 가서 세
3번 연속으로 했어요. 네 번째 연속으로 자 머신 프레스를 해볼게요. 어우, 중량이 가벼워도 지금 가슴에 자극이 좀 번스라고 하죠. 막 통증, 타 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극이 크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자이언트 세트법이에요. 그래서 피라미드 세트, 컴파운드 세트, 트라이 세트, 자이언트 세트법까지 그런 정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또 슈퍼 세트라는 게 있어요. 자, 슈퍼 세트법은 두 가지 부위, 예를 들어서 가슴 운동, 가슴하고 등 각각의 한 가지씩 운동을 연속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 운동인데요. 예를 들자면 가슴 운동이죠. 자, 가슴 운동을 1세트를 해요. 예. 자, 최대 반복까지 합니다. 자, 중량 가볍지만 내가 최대 반복까지 갔다고 가정할게요. 예, 더 이상 거북이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바로 등 운동을 들어갈게요. 자, 부위가 달라지겠죠. 괜찮아. 빼. 하나 빼버렸어. 이렇게. 쉬지 않고 바로 두 운동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최대 반복까지 갔다고 가정할게요. 예, 더 이상 반복이 어렵습니다. 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부위, 대개는 기랑근에 있는 기랑작용에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2두 내지는 3두를 스페스트를 하고, 그리고 가슴 쪽하고 등이 좀 기랑근을 보거든요. 가슴 운동하고 등 운동 두 가지를 묶어서 하는 경우가 좀 일반적이에요. 다른 부위 각각의 운동을 푸시 없이 연속으로 하는 게 바로 1세트예요. 1세트 하고 이런 컴파운드 세트, 자이언트 세트 이런 세트법은 좀 힘들기 때문에 휴식 시간을 좀 더 길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약 한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쉬었다가 다시 2세트 반복도 하고 3세트 하고, 예, 이런 방법이 슈퍼세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웨이더 플런지 중에서 디센딩 세트와 드롭 세트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두 가지 방법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중량을 내리면서 하는 거지만 디센딩 세트는 중량 하나 내릴 때마다 휴식을 주는 거고요. 드롭 세트는 중량을 내리면서 쉬지 않고 바로바로 드는 게 드롭 세트예요.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예, 최대 반복까지 지금 갔어요. 더 이상 반복이 안 되면 내려와서 중량을 빼요. 하나 빼고, 이번에는 하나 뺀 상태에서 피라미드 세트 아주 반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휴식을 좀 줘야 됩니다.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휴식했다가 다시 드는 건데 지금 쳤다고 칠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제 힘이 다 떨어져 가지고 거의 최대 반복까지 갔다고 가정 할게요. 예,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또 수식을 줘야 돼요. 1분 30초. 네. 했다고 칩시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내는 건데요. 지금 3번 했죠. 이거를 3 드롭이라고 해요. 그래서 4번 반복하게 되면 4번 빼게 되면은 드롭이 아니고 지금 3 디센딩. 4번 빼게 되면은 4 디센딩. 5번 빼게 되면은 5 디센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센딩 말고 드롭 세트가 있어요. 드롭 세트는 자, 중량 내리면서 쉬지 않고 바로바로 반복하는 거예요. 시험 보여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137기 치성옥입니다. 어제 안 계시더라고 교수님. 선생님 보이시겠구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깐 쉬고 있어요. 유산소는 안 하고 있고요. 네네. 자, 이번엔 드롭 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무거운 주전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디센딩 세트든 드롭 세트든 무거운 중량부터 쭉 내리는 거예요. 근데 무거운 중량을 들기 전에 어느 정도 워밍업을 해주는 게 좋아요. 워밍업 안 한 상태에서 바로 무겁게 들면은 관절에 지금 준비를 안 된 상태에서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무거운 중량을 들게 되면은 가동 범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어깨 쪽에 경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고 부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충분히 워밍업을 한 상태에서 무거운 중량부터 내려오는 게 좋아요. 마찬가지 무조건 최대 반복까지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쉬지 않고 재빠르게 해서 운동을 하는데 옆에서 보조자가 도와주면 좋겠죠. 네, 안녕하세요. 예. 영양이구나 지금. 영양 아니고 재활이에요. 제발 맞아 제발.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비대면 일치 연장돼가지고. 맞아요. 자, 마지막 세트 할게요. 까지 갔습니다. 예. 지금 힘 다 떨 때까지 갔어요. 자, 이게 드롭 세트고요. 드롭 세트는 뭐 이거 지금은 3번 했지만 3 드롭, 뭐 2 드롭 할 수도 있고요, 4 드롭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드롭 세트는 초보자들은 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집중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그냥 피라미드 세트, 다인 세트를 하고, 중급적 이상부터는 이런 이제 난이도가 높은 이런 세트법을 적용해서 운동하게 되면은 좀 더 큰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